안녕하세요. 요즘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다들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김장 한번 준비를 해보려다가 별거를 다 겪고선 지금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답니다. 결혼한 지가 벌써 9년이고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요. 이쯤 살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완전한 어른 대접도 해주고 어른다운 마음가짐을 먹으며 좀 더 씩씩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씁쓸하고 또 서글픈 마음에 한 글자씩 마음 담아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4대 독자 외동아들이에요. 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시죠. 저 또한 그랬답니다. 대학 선배의 소개팅 주선으로 남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저희 둘이서 연애만 3년을 넘게 했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번듯한 직장이 있었고 서로 집안 자체가 그리 기울어지는 편은 아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결혼을 빨리 하는 것도 가능했었는데 그냥 이런 결혼이 하기가 싫어서 저의 독단적인 의견으로 미루고 미루다가 식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한 사대독자라는 남편의 그 부담스러운 타이틀 때문이었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결혼하시고서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정말 지독하게 받으셨어요. 저한테 너무나 자상하고 따뜻한 할머니셨지만 저희 엄마한테만큼은 늘 불호령을 내리려는 조교 같은 엄한 모습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걸 엄마의 바로 옆에서 전전긍긍하며 보고 자란 게 바로 저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인생이 시어머니로부터의 시집살이는 절대로 없을 거란 각오를 하며 살았죠. 그 독한 마음으로 사소한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을 늘 칼같이 따지고 들려고 했고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딱 한 번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엄마 되는 분의 성격이 얼굴에서 다 드러날 정도로 드세 보이는 걸 보고서는 가차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남들은 이런 저를 보면서 경우 없는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전 이런 제가 늘 불쌍했어요. 멀쩡한 시어머니가 뭔지에 대해서 접해본 것도 없고 겪어본 것도 없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안고서 이리 까탈스레 구는 게 아닌가 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신중해지고자 했습니다. 그 시절 받는 스트레스가 결혼하고 나면 더욱 피해가 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4대 독자 귀한 남의 집 아들이라는 남편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생각도 하기 싫었었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된 것에는 의외로 시아버지의 역할이 컸습니다. 남편의 오랜 기다림, 그리고 끈질긴 구애에 한번 져주는 셈을 치고서 시댁을 방문했던 날, 저희 집이나 시댁이나 다 서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인사드리러 가는 길은 상당히 수월한 편이었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 온다면서 아파트 앞까지 내려오셔선 저를 마중 나오셨더라고요. 자기 집 귀한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더 귀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어찌나 인상 깊고 또 감동스럽던지요. 얼떨떨한 환대를 받으면서 시댁 안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그리 막 살갑고 다정하지는 못해 보이셨으나 저를 마찬가지로 환대해 주셨어요. 귀한 손님 온다고 해서 새벽같이 요리를 했는데 마음에 들런지 모르겠다며 쑥스럽게 밥상을 차려내 주시던 그때 그 어머님의 표정은 아직도 생생하네요. 평생을 불효령만 내릴 것 같은 독한 시어머니의 모습만 보고 듣고 살았는데 이런 시어머니가 정말 있긴 있구나 싶었던 마음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놀랬었답니다.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도 말을 아끼고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시부모님의 모습에 감동이었고요. 시어머니는 숫기가 없으신지 자꾸만 부끄러워하고 눈도 저랑 못 마주치는 바람에 제가 많은 걸 간파할 수는 없었지만 저를 끝까지 손님 대접해주라 하면서 챙겨주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이 남자랑이 결혼을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연애 3년을 했다가 결혼을 반년도 안 되어 후딱 치러버렸었답니다. 소박하게 소수의 인원들만을 모아놓고서 시댁에서 믿는 종교라는 기독교 예식에 따라 교회에서 식을 올렸고요. 결혼을 하면서 이 집에 제사가 없다는 것도 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남들은 대부분 명절이나 제사 문제로 인해서 시댁이랑 고부 갈등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적어도 싸움의 원인이 될 일이 적을 거라고 장담을 한 거죠. 시어머니도
우리 집엔 제사가 없어서 며느리는 그냥 명절에 쉬기만 하면 돼. 라며 몇 번이고 저한테 그걸 자랑이라고 은근슬쩍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시간이 흘러 2021년이 된 지금까지 저는 늘상 그때의 어머님이 저에게 사기를 쳤다고 밖에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무조건 시어머니가 저한테 사기를 쳤다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세월을 겪었거든요. 결혼하고 나니 이 집안에는 정말 제사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집안에 제사가 없는 대신 저를 괴롭힐 만한 것이 따로 있었답니다. 바로 시어머니셨죠. 숫기도 없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며느리가 손님이라면서 그리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던 첫 만남에서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한여름에 했었는데 그 후 맞이했던 추석에서부터 본전을 뽑아두려고 하셨죠. 제사가 없다고 하길래 뭘 하려나 싶어서 의아한 마음에 시댁을 갔더니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대뜸 고무장갑부터 끼얹어 주시고는 냉장고를 치우라 하셨습니다. 엄마들은 꼭 냉동실에 비닐봉다리로 꼭꼭 싸서는 오만 음식들을 다 집어넣어 보관하시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다 하나하나 놓기 전에 꺼내보고서는 뭐가 뭔지 비닐봉다리 밖에 매직펜으로 적어 놓으라고 시키더라고요. 본인이 요리를 하면서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처음에 왜 이런 걸 나한테 굳이 명절날 시키나 싶었고 얼떨떨한 상태로 일단 냉장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한두 시간 걸리는 일도 아니었고 거의 반나절을 내내 냉장고 앞에 붙어 있느라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근처에 오기만 하면 넌 좀 이리 와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라고 하면서 불러내셨고 급기야 시아버지랑 남편한테 밖에 가서 장을 봐오라며 괜한 심부름을 시켜선 집 밖으로 내보내기까지 하셨어요. 그때 저는 눈치로 딱 알아차렸죠. 지금 어머님이 나한테 하는 짓이 바로 내가 극도로 경계하고 또 저주했던 시집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한 그 어처구니 없는 냉장고 청소는 매 명절마다 계속되었답니다. 1년에 설이랑 추석이 딱 2번 있잖아요. 시집을 가고 나서부터는 명절들이 제가 시댁에 가서 어머님네 냉장고, 냉동실을 통으로 정리해드리는 날이 되었고요. 딱 그것만 시키면 차라리 입 딱 다물고 청소만 열심히 했을 텐데 어머님은 오만 살림을 다 부탁하셨어요. 베란다를 거의 창고처럼 쓰시는 분이신데 갑자기 저한테 거기를 청소해달라면서 베란다 문을 직접 열어주기도 하셨고 남편이 왜 평소에 청소를 안 하고 이제 와서 명절에 며느리를 시키려 하냐면서 꾸짖어 보기라도 하려 하면 울상을 지으시고서는 꼭 열은척을 하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청소 말고는 할 게 없는데 우리 며느리랑 같이 좀 해보려고 한다. 라고 말이죠. 남들은 제사 때문에 며느리랑 머리 맞대고서 요리를 하는데 자신은 그럴 수가 없으니 머리 맞대고 청소를 좀 해보며 친해지려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거냐면서 얼마나 불쌍하고 애처로운 척을 하시던지요. 그러니 남편은 그런 어머님의 말에 입이 쏙 들어가선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 그럼 나도 도울게. 라고 대답을 하며 싱글벙글 청소를 도왔고요. 어머님의 입이 튀어나온 채로 더 시집살이를 시키진 못한 채 아들까지 나서서 청소를 하는 꼴을 지켜보셨어요. 그러다가 기회만 보이면 자기 아들은 청소해서 빼내보겠다면서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추석 날씨에 찬 음식을 사오라 심부름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아, 제가 정말 이 집만큼은 안 당하고 살겠다면서 남자의 집안을 샅샅듯이 따져보려고 했었는데 내가 틀렸었다는 것을 시어머니를 보며 실감을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이미 저와의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가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기라도 하는 건지 저를 보기 늘 미안하고 또 면목없어 하셨답니다. 그렇게 개고생을 쇠가 빠지게 하면서 살다 보니 저는 아이를 가지지도 못했었네요. 여러 번 유산을 해버린 바람에 30 후반이 되면서부턴 임신을 아예 포기했었고 이 일로 너무나 괴로워하는 시어머니를 보는 게 솔직히 통쾌해서
시험관이며 인공수정 시술은 절대로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임신이 안 되는데 제가 원체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런가 봐요. 라는 말을 어머니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면서 이게 혹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유산이 언니와 이어진 걸지도 모른다는 걸 은연중에 밝혔죠. 그러면 어머님은 찍소리도 못하고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고요. 그러던 저였는데 참 사람의 몸이란 게 기적과도 같더라고요. 제가 40이 넘어서 임신을 한 겁니다. 당연히 집안에서는 경사가 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병원에서도 포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진작부터 몸 건강이나 잘 챙기라 권유를 하고 있었는데 제 속에서 심장 소리가 들려오니 담당 선생님께서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셨어요. 혹여나 또 유산이 될까봐 사람들한테는 일부러 비밀 유지를 했고 혹여나 싶어서 배가 좀 나오기 시작하던 임신 14주부터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대놓고 좋아하지 못하셨지만 내심 다행이다 싶으셨는지 기뻐하셨고 시아버지는 뭐 동네 잔치라도 벌이려는 분 같았어요. 하지만 이 기쁨은 또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의 몸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시어머니라는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제게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저를 불러내셨어요. 그게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오랜 유산 그리고 노산으로 인해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절 그렇게 지독히 불러내시더라고요. 이를테면 코로나로 명절에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너 임신했다고 설마 아예 안 보고 살려는 건 아니지? 뱃속애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도 자주 들려줘라. 네 시아버지도 너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집에 와서 대화 좀 나누고 가. 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냥 시댁에 안 가고 집에서 조금이라도 쉬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었어요. 오죽했음 제가 임신한 걸 알자마자 이번엔 아이를 지키겠다면서 회사까지 휴직계를 내고서는 태교에만 전념을 했을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무슨 놀고 먹는 배수 취급을 하는 것 마냥 자꾸만 시댁으로 불러내셨고요. 그렇게 가보면 시아버지는 늘 아니 몸조심을 해야 하는데 왜 또 왔어? 라고 하면서 저를 보곤 놀라곤 하셨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도 말씀을 드리지 않고서는 저를 괜히 불러내보려고 오라마라 시켜대신 것이었어요. 그 후로도 별 이유 없이 자꾸만 시댁에 오라오라 하길래 결국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뱃속 아기를 잃을까봐 걱정되어 쉬겠다고 집에 있는 건데 자꾸만 불러내시면 저도 힘들다면서 말이죠. 조심해야 하는 시기니까 집에만 좀 있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두 번 유산을 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40이 넘었으니 이런 말을 했으면 시어머니도 분명 알아들으셨어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퉁명스럽지만 제 말에 수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 2주 가까이를 저를 불러내시며 쪼우고 닥달하고 스트레스를 주신 바람에 제 몸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께 이제는 안 가겠다고 단호히 말씀을 드린 건데 어머님이 이번엔 직접 저희 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그것도 사흘을 연속으로 말입니다. 무작정 아침에 자고 있는 이른 오전에도 찾아와서는 문 열라고 초인종을 눌렀다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사람을 미쳐 돌아버리게 만드시더니 와서는 내내 저한테 먹을 거 좀 내와라, 물을 좀 데워서 가져와라, 밖에 나가서 과자 좀 사와라 라고 하면서 심부름을 시켜대셨어요. 제가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지경으로까지 만드신 것이었죠. 그러고는 그 사흘째가 되던 날 저한테 급기야 김장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도 김치 좋아합니다. 종류별로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을 정도로 좋아해요. 하지만 임신하고 조심해야 하는 그 시기에 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김장을 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몸고생을 하고 싶지 않았고요. 제 아이를 생각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김장을 하잔 말을 처음부터 하지도 않은 채 그냥 또 저희 집에 오셨다가 절 데리고 마트로 가셨어요. 웬일로 이번에는 같이 나랑 마트 가자 라고 하면서 자신이랑 함께 나가자고 제안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또 와서는 이번에 뭔 심부름을 시키려고 저러시나 하면서 뚱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같이 나갔죠. 참고로 저는 어머님이 집에 오셨을 때부터 몸이 너무 뻐근해 쉬고 싶으니 계시다가 가시라면서 2번이나 먼저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을 다 무참히 씹어버린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마트에 따라 나간 겁니다. 시어머니가 교통카드 말고는 쓸 카드가 없다고 하면서 결제 문제로 저를 설득하신 바람에 저도 카드만 드리려다가 눈초리에 어쩔 수 없이 또 따라 나섰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마트에 도착을 하자마자 어머님이 채소 코너로 가시더라고요. 처음엔 배추를 보시길래 밀푀유나베 같은 샤브샤브라도 만들어 드시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설마 그게 김장을 담그기 위해 사려는 것이라고는 제가 감히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배추를 한참 보더니만 한 포기가 아니고 여러 포기를 그냥 한꺼번에 묶어져 있는 걸로 사려고 하시는 어머님의 태도에 놀라 자빠지면서 물었어요. 어머님, 이걸 다 어디다가 쓰시게요? 뭐 하시게요? 라고 말입니다. 전 그때까지도 배추포기 옆에 김장용이라고 적혀있는 편말을 보고서도 못 본 척을 했고 설마 이게 진짜로 김장을 담그려고 사는 배추일까 싶어서 계속해서 시어머니 행동을 부정했죠. 하지만 어머님의 입에서는 결국 그 말이 나왔습니다. 뭘 어디다 쓰긴 어디다 써. 김장해야지. 지금이 김장철인데 넌 며느리가 되어서 먼저 김장하자는 소리도 지금까지 안 하고 뭐하고 서 있니? 라고 하면서 절 마트 안에서 막 혼내키며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다그치는 거예요. 배추포기를 여전히 손에 쥐고서는 정신 나간 년을 쳐다보듯이 아주 당당하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는 그 눈빛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답니다. 며느리가 유산을 거듭한 끝에 겨우 40 넘어 또다시 임신을 했는데 어찌 보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또다시 개고생을 시켜 유산을 시키려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이 눈빛이 살인자의 눈빛과 다를 것이 뭔가 싶어서 시어머니와 눈을 맞추면서도 소름이 돋아 다리가 얼어붙었어요. 온몸이 찌릿거리게 저려왔고 배가 순간 아파왔지만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뱃속 고통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마트 직원을 소리치며 불러서는 배추 10포기 묶음을 싸달라고 외치는 어머님의 말씀, 그리고 계산을 하겠다면서 저한테 카드 다 냈나? 라고 소리를 재차 지르시는 그 모습에 저는 지갑을 열어 들었어요. 대답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그 상황이 너무 지옥 같았고 시어머니가 계산을 하겠다고 먼저 계산대로 멀찌감치 가시고 나서야 제 배가 아픈 게 슬슬 느껴졌어요. 뭔가 예감이 너무 좋지 못해서 배를 움켜쥐었고 괜찮을 거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시어머니의 뒤를 쫓아가려는데 저 멀찌감치서 시어머니가 절 부르시며 소리치시더라고요. 저 굼뜬 거 저거 좀 빨리빨리 안 와? 이거 네가 들고 가야 할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마트 안에 배달 서비스도 있는데 임산부한테 배추포기를 들고 집으로 가란 말을 저리 당당하게 해대다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핑 돌았고 앞에서 계산하시는 아주머니가 제가 애처로웠는지 절 보면서 아이고 아줌마 우리 배달 서비스 돼요.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설득하셨는데 그러다가 제 배가 불러나와 있는 걸 본 건지 아니 임신하셨어요? 임신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그럼 더더욱 안 되지. 이 무거운 거 들었다가 저맘때 큰일 날라고.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다그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뭐가 안 돼. 힘이 넘쳐나는 애인데 지금 집에서 쉬느라 집단의 요양도 잘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운동을 좀 해줘야지.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아 씨발 뚫린 입이라고 저게? 라는 말을 남기고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에선 아이가 이미 잘못되어 가고 있었는지 다리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복통이 너무 심해서 전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바람에 마트한 사람들은 저랑 같이 비명을 지르면서 구급차를 불러주고 절 둘러싸 챙겨주셨어요. 이게 다 시어머니란 생각 때문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전 시어머니로부터 눈을 떼지 못했는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챙겨주기는커녕 이러다 제가 또 유산을 하는가 보다 싶었는지 혼란스러운 눈으로 절 보고만 계시더라고요. 근처에 다가오지도 못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전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시어머니께 죽을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네가 내 새끼를 또 죽인 거야, 이년아. 넌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내 손으로 사지를 찢어 놓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전 그 길로 병원으로 가 아이를 유산했어요. 임신 17주 차에 아이를 또 말입니다.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었죠. 친정 식구들도 다 달려오고 남편도 뛰쳐왔다가 식구들이랑 부둥켜 안고서는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저는 아이 가는 길에 배웅이라도 해주고 싶었던 건지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금세 깨어나선 배만 껴안고 있었고 시어머니 생각이 난다며 그 와중에도 입 밖으로 죽여버릴 거야. 라는 험한 말만 튀어나왔어요. 마트에 끌려간 거 그리고 가서 시어머니한테 들은 소리들을 말하면서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시어머니의 욕을 주저리 뱉어내니 옆에 있던 가족들은 우르르 들고 일어나서는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분노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번갈아가며 욕설을 날린다고 어머니께 전화를 했고요. 나중에 시아버지가 병원에 오셨는데 오는 길에 시어머니로부터 뭔 말을 들었는지 아주 죄인이 되어서는 고개를 수그리고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 아버님께 가장 대표로 화를 내면서 엄마 어딨어? 엄마는 뭐하고 아빠 혼자 와? 라며 소리를 친 건 제 남편이었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저를 보기 무서웠는지 끝까지 병원 근처에 안 오려고 하다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남편이랑 시아버지 멱살 잡고 시댁에 쳐들어가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 손에 질질 끌려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때 응급실에서 1인실 병동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가족들은 한꺼번에 병문안이 허용이 안 된다고 해서 다 나가 있는 참이었는데 저희 아빠랑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세트로 들어오대요. 저희 아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를 제가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밀어버리셨고요. 으윽하는 소리와 함께 침대로 넘어진 시어머니는 제 코앞에서 저랑 눈이 마주쳤다가 바로 눈을 피하셨어요. 그리고는 사과를 하려고 하시는지 입을 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왼쪽 뺨따구를 본능적으로 때렸다가 시어머니의 눈을 보는 순간 또다시 치가 떨린다고 더럽고 불결하다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어요. 퇴퇴하면서 그것도 여러 번이요.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비열하고 역겨웠어요. 진심으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우리 아버지한테 억지로 끌려와서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척을 하려는 그 모습이 토 나왔죠. 침을 여러 차례 뱉으니 뒤에선 시아버지랑 남편이 쓰라린 숨소리를 내더라고요. 근데 저 그 소리를 다 무시한 채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넌 내가 죽을 때까지 널 찢어 죽이는 상상만 하며 살 거야. 죽기 전에 내 새끼들 떠나보낸 그 죗값을 다 받고 죽을 거니까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이번 일은 고소를 해서 돈으로라도 우리 새끼 떠나보낸 죗값을 받을 거고 너한텐 이젠 두 번 다시 며느리는 없어. 손 주고 보고 5대 독자 이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라고 말이죠. 그러니 뒤에서 시아버지는 곡소리를 내면서 저 옆였네. 내가 언제 한번 사고 또 칠 줄 알았다. 아이고 내 잘못이다. 내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는 말년에 이리 복도 없다 며느라. 내 잘못이야. 라고 통곡을 하셨고요. 남편은 차마 자기 입으로 엄마를 봐달란 소리를 못하겠는지 저와 덩달아 화를 내면서 엄마 나가세요. 아빠 엄마 좀 데리고 나가세요. 당분간은 나도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울상이 되어서 뒤늦게야 울음보 좀 터뜨려 보려 하다가 시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손에 이끌려 쫓겨나셨고요.
남편은 제 옆에서 같이 화를 내주며 제게 죄인 마냥 고개를 숙였죠. 저는 뭐 남편이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고 짜증이 난다며 눈을 감아버렸고요. 이번한 내내 저희 친정 식구들은 먼저 시어머니 고소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저는 절대 봐주지 않겠다면서 무조건 강경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제지 한번 하지 못하고 저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했기 때문에 이참에 시어머니는 평생 안 볼 사람 대우를 하면서 막장의 끝을 보여줘야겠다 싶었어요. 이미 저희 엄마랑 이모들이 시댁에 우르르 몰려가서 시어머니 머리채까지 뜯어잡고서는 애를 되살리라면서 엄청난 복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걸로도 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 뺨떡으로 하루 종일 때려도 시원찮았으니까요. 일단 제 친정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어머니를 고소하고 남편이랑도 더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려고요. 남편은 지금 자기 엄마를 평생 안 보고 살 거라며 절연을 선언했는데요. 자식은 모르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외동아들인데 시부모님이 평생 연락 한번 먼저 하려고 하질 않겠어요. 그러니 저는 지금 시어머니의 시자도 듣기 싫으니 확실히 절연을 하든지 나랑 차라리 이혼을 해달라며 남편과 결혼 문제에 대해 따지고 드는 중이랍니다. 그 정도로 이 집안 자체에 경매를 나서는 더는 붙어있고 싶지가 않네요. 이 사태를 어찌하면 좋을런지요. 아이를 잃고 잃다 또 잃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 말이죠. 마지막이었을 기회라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방심하다 시어머니로 인해 당한 저의 잘못이 크죠. 그걸 알기에 지금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할 수 있는 복수는 다 해볼 참입니다. 싸다구로 날렸으니 이제 당신 아들도 못 보게 하고 당신 며느리한테서 대접도 더는 못 받게 해드려야죠. 소송하고 돈 받아내고서는 나중에 죽으면 받은 재산으로 무덤도 파버릴 생각입니다. 며느리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에요. 잘하라고 잘 해내라고 아이가 멀리서 절 응원해주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